고등학교 화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그리고 고등학교 물리학 1, 물리학 2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고등학교 화학 1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 거의 한 달 시간 동안 화학 2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선생님 전공은 어디까지나 말했다시피 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화학2 정확히 알고 가자라는 느낌보다도 화학2 우리 같이 공부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영상을 봐주고 또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화학1에서 원자, 분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걸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얘기들, 그쵸? 용어에 대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몰이라든가 농도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이번에 할 얘기들은 그 원자들, 분자들이 결합을 통해서 각각 새로운 모습들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질,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기체, 고체, 액체. 그 중에 오늘은 기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성질부터 생각해 볼게요. 기체 성질 중학교 때도 배웠었는데요. 먼저 그 기체 부피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보일의 법칙. 일정한 온도, 일정한 양의 기체라면 기체 압력은 기체 부피에 반비례했습니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고요.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져요. 이걸 달리 말한다면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정 P1이라고 하는 압력에서 부피가 V1이었고 압력 P2라는 압력 하에서 기체 부피가 V2였다면 이 둘의 곱이 같다. 그리고 옆에 그래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그리고 그때 그 곱은 일정하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온도를 바꿔볼게요. 일정한 압력, 일정한 양일 때 온도, 샤를의 법칙이죠. 부피는 온도가 1도씩 높아질 때마다 0도씨일 때 부피의 273분의 1배씩 증가합니다. 우리가 이 숫자까지는 중학교 때 배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양은 273분의 1배씩 증가해요. 무슨 얘기냐? 부피 그리고 0도씨 때 부피를 V0라고 한다면 그리고 온도를 T, 섭씨 온도를 스몰 t라고 하면 그 온도, 섭씨 온도가 스몰 t일 때의 부피 V는 V0, 0도실 때 부피 더하기 273분의 T배 한 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뭐라고 하냐? 예전 우리 수학 시간에 보면은 이게 몇 퍼센트 할인됐어요. 몇 퍼센트 더 부과됐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뭐 도매가가 소매가가 이런 계산을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처럼 본인 플러스 T 배한 거. 정확히 말하면은 이때 273이 붙는 이유는 이게 섭씨 온도냐 절대 온도냐의 차이가 될 텐데. 그래서 엄밀히 얘기한다고 하면은 V는 KT. 이때 273 더하기 스몰 t가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273분의 V0라는 값을 상수 K라고 놓는다면은 부피 V는 T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달리 말하면 절대 온도 T1일 때의 부피 V1 이 둘의 비가 절대 온도 T2일 때의 부피 V2라고 한다면 그 둘의 비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들 보면요. 절대 온도 라지 T와 부피 사이의 관계가 나타났을 때는 원점에서부터 시작되는 1차 함수가 그려질 것이고 비례 함수가 그려질 것이고 섭씨 온도 스몰 t로 놓는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273 우리가 이거를 절대 0도라고 하죠. 절대 0도. 물질의 운동들이 멈추고 발음이 안 되네요. 입자의 운동들이 멈추게 되고
이론적으로는 부피가 0이 되는 시점. 다시 말하면 샤를 법칙, 부피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여기가 섭씨 온도일 때는 또 273분의 이렇게 또 계산이 되는 거고, 절대 온도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부터 어떤 온도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를 구분해 줄 거고요. 이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273 더하기 스몰 t로 계산할지 아니면 라지 t로 계산할지 등등을 우리가 잘 따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또 뭘 바꿔볼까요? 온도, 일정한 온도, 일정한 양에서 압력 바꿔줬고요. 일정한 양과 압력에서의 온도 바꿔줬습니다. 이번엔 온도, 압력, 부피를 모두 일정하게 해볼게요. 자,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에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양의 기체는 다시 같은 양의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다시 말하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일 때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양의 기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일 때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얘가 수소 기체든 혹은 산소 기체든 혹은 수증기든 이산화탄소 기체든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양. 이때 양은 우리가 화학원에서 배웠던 몰을 사용합니다. 몰. 입자의 개수 몰. 같은 양의 기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0도씨 그리고 1기압 그리고 1몰의 기체는 부피가 22.4리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같은 양의 같은 부피라면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피도 늘어나겠죠. 즉 부피와 양이 비례합니다. 달리 말한다면 N1몰이라고 하는 양의 기체, 양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V1이라고 했을 때 그 B가 N2몰일 때의 기체 부피 V2라고 한다면 그 B와 같다. 자, 또 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했던 건 다 실험으로 인해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가 커져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져요. 양이 많아지면 부피가 커져요. 다 실험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걸 도입할 거예요. 자,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는 기체는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체 분자 사이에는 일단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 기체를 상정해요. 그리고 그때 부피는 분자 자체의 부피는 전체 부피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하고요. 분자 간의 충돌이나 평면 간의 충돌 후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완전 탄성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기체 분자 간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우리가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얘기했었죠. 이제부터 우리가 온도라는 것을 입자의 운동과 관련돼서 얘기할 거다라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사실. 네. 이런 기체 분자 운동론을 가지고 앞의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압력이라는 걸 새롭게 얘기할 건데요. 압력, 기체 분자들이 자유롭게 운동하면서 용기벽에 충돌하여 힘을 가해서 나타납니다. 즉 기체 분자들이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1643년 토이첼리가 대기압을 측정했는데요. 그때 그 1기압이라고 하는 값을 어떤 크기로서 우리가 측정했느냐, 760mm 높이에 해당하는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기권 얘기하면서 기압을 얘기하면서 아마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수조에다가 수은 기둥을 거꾸로 딱 세우면 그 기둥 위에는 진공 상태가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압을 알 수 있는데 바깥에 1기압일 때 그 기압은 1기압이라고 하는 대기압은 760mm짜리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다. 세수면에서 측정한 수은 기둥 높이 760mm에 해당하는 대기압력이 1기압이다. 자, 이제 계속 한번 다른 것들도 한번 정의해 볼게요. 압력만 정의해야 하느냐? 뭐 당연히 기체 분자들이기 때문에 기체 분자의 수 우리가 정의할 것까지는 없겠죠.
그리고 기체 분자의 압력 방금 정의했고요. 기체 분자의 온도도 평균 운동 에너지랑 비례한다고 하니 일단은 정의할 필요는 딱히 지금으로서는 없을 것 같고, 사실 물리 2에 가면은 이 내용들이 또 자세히 들어가 있고, 물리 1에는 또 이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긴 하죠. 물리 1에는 기체 분자에 대한 운동을 얘기하면서 연력학 법칙도 얘기하니까 또 얘기가 들어가긴 한데, 기체 부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기체 부피, 기체 분자들이 운동하는 공간입니다. 용기에 담긴 기체 부피는 곧 용기의 부피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했던 기체 성질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압력, 부피, 이런 분자의 운동을 가지고 설명들을 해볼게요. 보일의 법칙, 부피가 작아집니다. 압력이 바깥에 압력이 세지면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충돌이 커지고요. 충돌이 커진 만큼 압력이 커져서 바깥의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이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것,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얘네가 운동이 활발해져서 일어나는 충돌의 변화와 단순히 공간이 좁아져서, 분자들이 운동하는 공간이 좁아져서 일어나는 충돌로 인한 압력의 변화를 잘 구별해 줘야겠죠. 자, 보일의 법칙, 바깥의 압력이 세지니까 얘가 안에 비해서 바깥의 압력이 더 세지니까 부피가 줄어들고요. 공간이 줄어든 만큼 입자들의 충돌이 늘어나요. 그래서 압력이 세집니다. 언제까지? 외부에서의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샤를 법칙입니다. 온도가 높아져요.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속력이 빨라지고요. 그만큼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안에 압력이 커져서 부피가 커집니다. 그리고 부피가 커진 만큼 내부 압력은 줄어들 거예요. 언제까지?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아보가드로 법칙, 양이 늘어납니다. 입자들이 늘어난 만큼 또 충돌이 많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많이 일어난 만큼 압력이 세지겠고요. 압력이 세진 만큼 또 얘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용기를 밀어낼 거예요. 부피가 커질 겁니다. 언제까지? 또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커져서 공간이 커진 만큼 입자들의 운동이 계속 똑같이 활발하게 둔하게 일어나겠지만, 얘네가 많이 충돌하느냐 적게 충돌하느냐에 의해서 또 압력의 변화가 생길 거고, 그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모든 것을 입자의 운동으로서, 기체 분자들이 갖고 있는 이 운동으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상황들 잘 한번 따져 보시고요. 다만 계속 얘기하는 거, 얘네가 온도가 높아져서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충돌이 활발해지는 건지, 공간이 줄어들면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건지, 그걸로 인한 부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잘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방정식,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압력 곱하기 부피는 몰은 이제 N은 입자수 곱하기 온도, 절대 온도죠. 곱하기 기체 상수. 기체 상수는 1기압 22.4리터 1몰 273K라고 하는 273켈빈이라고 하는 이 모든 값들을 넣으면은 0.082 atm 기압 리터 퍼 몰 켈빈으로서 얻어지는 상수예요, 상수.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상기체 방정식을 만족하는 가상의 기체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얘기했던 그 기체 모델과 똑같아요. 분자 자체의 부피가 없고요. 분자 사이에 인력과 반발력이 없습니다. 충돌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없는 완전 탄성 충돌체예요. 이 이상기체, 물론 이상기체가 아니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자, 기체의 질량을 W, 분자량을 라지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입자수는 분자량으로 질량을 나눠준 걸 거예요. 다시 한번, 분자량을 M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입자수는 질량을 라지 M, 분자량을 나눠준 거다. 당연하겠죠. 분자량 곱하기 입자수가 질량이 될 테니까요. 그럼 그때 우리가 입자수라고 하는 것을 기체상수 곱하기 절대온도 분의 압력 곱하기 부피로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이걸 다시 분자량과 질량으로 나타내고 계산하면은 우리가 또 분자량도 알 수 있어요. 분자량 라지 M은 PV 분의 WRT. 근데 이때 문제는 무엇이냐? V분의 W,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죠. 밀도로서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기체들을 섞어 보겠습니다. 용기에 서로 반응하지 않은 두 가지 이상의 기체가 혼합되어 있어요. 각 성분 기체에 나타나는 압력을 우리가 각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 혹은 분압이라고 하고요. 혼합된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을 전체 압력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때 혼합 기체 전체 압력은 각 성분의 분압의 합과 같아요. 이제 또 압력, 입자들 충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네가 또 섞여 있으면 또 어떻게 압력이 되냐 문제예요. 이 압력, 부분 압력의 합과 같습니다. 전체 압력.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또 차지하는 양으로서 그 입자수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몰 분율이라고 하고요. 전체 기체 양분에 한 뭐 A라고 하는 기체가 섞여 있다고 하면은 A의 양 몰로서 나타냅니다. 만약에 A와 B가 섞여 있어요. 전체 기체 양은 NA 더하기 NB가 될 거고요. A 양은 NA가 되겠죠. 그랬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기체가 그 기체 성분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분자들이 차지하는 양만큼 압력이 작용될 거기 때문에 전체 압력 곱하기 NA 더하기 NB분의 NA, 즉 전체 압력 곱하기 A의 몰 분율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B도 마찬가지겠죠. B도 압력분의 전체 압력 곱하기 몰 분율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몰 분율을 다 더한다고 하면은 1이 되겠죠. 1. 숫자 1. 자, 기체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체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 우리가 앞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이상기체 할 땐 얘기 안 했지만 분자 간에 또 상호작용도 당연히 있어요. 분자 사이의 힘은 고체 상태일 때가 제일 크고요.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점점 입자들이 고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입자들이 활발해지고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면서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분자 사이 힘이 큰다고 하면은 상태 변화할 때 그 입자 배열들을 끊고 다른 입자 배열이 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커지고요. 그래서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1기압에서 끓는 점,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얘가 커지게 됩니다. 자, 이런 힘들 한번 알아볼 텐데요. 쌍극자와 쌍극자 간, 쌍극자 간 힘, 쌍극자 힘이 또 있어요. 네. 한 극성 분자 쌍극자와 다른 극성 분자 쌍극자 간의 인력이에요. 쌍극자를 예전에 우리가 지금이면은 올라왔겠죠. 네, 화학원에서 분자 얘기할 때 쌍극자 모멘트 얘기하는데 그때 그 쌍극자 간의 인력을 쌍극자 힘이라고 하고요. 무극성 분자 간의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힘이 커지죠.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플러스는 플러스 극끼리 밀어내고 마이너스는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붙으려고 하는 이 힘들이 작용해서 또 분자 사이의 어떤 형태가 유지됩니다. 자, 분산력도 있어요. 순간 쌍극자와 유발 쌍극자 간의 인력인데요. 순간 쌍극자는 뭐냐? 분자 내 전자 그룹이 갑자기 어느 순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만들어지는 순간적인 부분 전화를 우리가 순간 쌍극자라고 해요. 그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분자를 우리가 순간 쌍극자라고 해요. 자, 밑에 있는 것처럼 그냥 그냥 오비탈들이에요. 그냥 전자 그룹들인데 얘가 순간적으로 우리 친구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이 갑자기 한쪽으로 분자의 전자 그룹이 쏠려요. 여기 전자 그룹은 확률이죠. 갑자기 어느 한순간 전자 그룹 그 확률들이 쏠려요. 그러면 그때 순간적으로 많이 쏠린 쪽이 마이너스 극,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게 쏠린 곳이 플러스 극을 띠게 되는 분자. 우리가 이걸 순간 쌍극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전에 전자기 얘기하면서 중학교 때랑 전자기 얘기하면서 대전에 대한 얘기 했었죠. 순간 쌍극자, 주변에 어떤 대전체가 생기니까 어떤 주변에 전하를 띠는 물질들이 가까이 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물질들도 부분적인 전하를 띠게 돼요. 우리가 이걸 유발 쌍극자라고 합니다. 옆에 있던 분자가 갑자기 전자 그룹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순간적인 쌍극자 모멘트가 생겼어요. 그러자 그 전하로 인해서 또 역시 전자 그룹이 한쪽으로 쏠려서 우리 친구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분자도 부분적인 전하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 분산력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간 모두 작용하게 되고요.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큽니다. 그리고 분자량이 만약 비슷하다고 하면은 표면적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져요.
자, 수소 결합도 있어요. 전기 음성도가 큰 플루오린, 산소, 질소에 결합한 수소와 이웃한 분자의 플루오린, 산소, 질소 사이의 강한 인력을 얘기하고요.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도 인력이 커서 만약에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다라고 하면은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왜? 분자가 힘이 클수록 끓는 점이 커지니까. 자, 플로리나 수소 그리고 물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속하게 되겠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얘기, 기체에 대한 얘기인데 참 많은 얘기를 하네요. 기체가 아무래도 분자들이 서로 띄엄띄엄 있는, 분자들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있고 자유롭게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자유로운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부피 변화들, 그 부피 변화를 얘기하기 위한 이상기체 방정식들을 얘기를 해봤고요. 또한 얘네가 또 이 분자들이 결국에 또 힘은 작용하단 말이에요. 그 분자들의 힘, 이 힘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왜? 분자들이 가까워졌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액체와 고체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네요.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